임대차 보호법은 말 그대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크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나뉩니다. 경매투자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을 알면 낙찰자가 돈을 물어줘야 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전세권과 전세계약의 차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및 임차권 등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면이 있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임차인들을 경제적 약자라 하여 임차권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되며 상가 건물 임차인 중에서도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 상인만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간략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단 임차인을 보호하고 소액임차인은 더 많이 보호를 해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호하는 임차인의 범위를 정해놓고 해당되는 임차인만 보호를 해줍니다. 이유는 경제적인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해야 더불어 잘 살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입니다. 전세권과 전세계약을 많이 혼동하시는데 그 차이와 어떻게 구별해서 기억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세권 설정도 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단순 채권이 아닌 물건으로 계약기간 동안 실제 집주인의 권한을 가지는 막강한 권리입니다. 이런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를 주는 전전세가 가능하고 내부를 쪼개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권은 이를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며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집주인들은 전세권 설정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세로 집을 줄 때 세입자분들이 전세권 설정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그렇게 해야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야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을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만 기간에 맞춰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잔금을 내고 바로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만약 전입신고 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 등기가 먼저 된다면 선순위 위치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얻는 방법은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등기 비용 및 말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별도 비용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두 가지 모두 같은 효과를 보는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더 안전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전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한 형태이고 전세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등장하면서 권리가 상향 조정된 하나의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고 낙찰가의 최대 2분의 1 금액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항력은 전입신고 플러스 점유를 만족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점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